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물론 좀 다릅니다. 그렇죠? 사전에 차단하고자 투여받고 접종받는 게 이제 백신인 것이고, 치료제는 어쨌든 우리가 병을 앓게 되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나서 그거를 치료 목적으로, 회복 목적으로서 이제 접종을 하고 투여를 하는 게 치료제겠죠. 근데 일단은 뭐 백신 쪽 먼저 지금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뭐 접종도 받고 있고, 그래서 임상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맞을지, 무조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그냥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좀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느 부분이고, 단계와 절차가 어떻고, 이런 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편하게 그냥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세요. 이왕이면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를 포함한 우리 주주톡 채널의 전문가분들 같이 또 힘내서 열심히 또 으쌰으쌰 하면서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좋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종목 이야기 앞서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는 게 나오는 게 뭐 이게 기초적으로 일단 탐색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원천적인 기술을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후보 물질을 또 선정까지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임상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임상이라는 단계는 동물한테 먼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어떤 독성이나 이런 또 일부 효과를 먼저 확인을 좀 하는 단계가 전임상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임상 1상이라는 단계는 이제 좀 소규모 인원으로 해가지고 일단 또 1차적으로 사람으로부터 1차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차 테스트, 그러니까 임상 2상에 들어서면서부터 인원을 조금 더 늘리고 어쨌든 뭐 부작용, 또 뭐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면은 보통은 또 이제 대규모 환자, 인원은 당연히 점점 늘려가는 거고요. 대규모 환자에게 또 뭐 신약을 투여를 해서 접종을 해가지고 또 살펴보면서 어떤 최종적인 안전성과 또 이제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필요한 거죠. 이 약품이 여기에 효능이 있고 이거를 반드시 판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거를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서 보통 뭐 연 단위로 1년, 2년, 뭐 혹은 2년에서 3년, 4년까지도 이렇게 해서 좀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과거의 백신들, 어떤 특정 바이러스들의 백신들을 보면은 보통 한 10년 가까이를 보통 평균 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 이 코로나 백신들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쪽 보시면은 지금 한 1년 정도 됐나요? 한 뭐 열흘? 1년? 뭐 이 정도 되고 지금 벌써 지금 아무래도 뭐 급하긴 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 크게 특별한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또 대략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90%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작용이 당연히 최소화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예방 효과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 장점인 거고, 마찬가지로 또 대량 유통이 가능한 게 장점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화이자, 모더나, 그 다음에 또 마무리 단계 아스트라제네카, 여러 가지들 계속해서 또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이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도 또 안전성과 또 빠른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확인됐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 이번에 한국이랑 또 유럽 내에 어떤 이제 임상 시험 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코로나 또 초기에 경증 환자의 몇 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증상들 확인을 좀 했었고, 다소 기존의 틀과 대비해서는 속도 차이는 좀 있거나 혹은 뭐 중간 과정을 조금 빠르게 넘기거나 이런 임상 과정의 절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그만큼 또 시국인지라 그렇죠?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면서 지금 뭐 단순하게 정말 물론 기업들이 지금 이런 시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백신이 됐든 치료제가 됐든 임상을 좀 진행을 하면서 빠르게 지금 보급을 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물론 뭐 우리가 솔직히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단순하게 기업이 그냥 야 이거 막 혁신적인 거, 사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욕심은 있는 거잖아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혁신적이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뭐 독점하는 것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업이나 경영에 있어서 누구나 같은 목표이진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되, 그게 또 그런 목적이 있다 해서 누구나 아무나 시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제약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런 이렇게 많은 회사들 중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여태까지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또 그 기업 자체만의 어떤 진짜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실력인 거죠. 실력적인 부분이 이렇게 새로운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 자체가 되는 기업들, 그렇죠? 그런 기업은 과연 몇 개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이거 치료제 때문에 급등 나왔어, 치료제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대, 좋대. 물론 결과값을 봐야 돼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임상이 마무리되고 정말로 매출로 전환을 시킬 수 있을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임상이 잘 끝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이런 단계까지 오는 것 자체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우리 형제들을, 자부심을 갖고 셀트리온 형제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주분들이 되셨다라는 거는요, 이런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꼭 급등을 안 했더라도, 만약에 심지어 지금 최근에 이런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아니 코로나 이슈가 그 치료제 이슈가 나왔는데도 왜 주가가 안 가? 이렇게 생각하실지언정 그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부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요, 만약에 코로나 치료제가 잘 안 되더라도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작은 중소형 어떤 신약 개발 기업 이런 거랑은 사이즈 자체가 솔직히 틀리죠. 다른 종목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이즈부터 틀리죠. 그렇죠? 해나갈 수 있고 점점 진짜 주주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능력이 되는 기업들은 그런 가치 자체도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그냥 가격이 어떻고 밸류가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것들, 이런 시장을 침투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이런 도전 정신과 능력이 되는 기업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 이런 뭐랄까요, 투자자로서 주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의 가치를 지난번에 뭐 일부 리포트들에서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값어치가 어느 정도고 단가가 어떻고 환자가 어떠니까 얼마큼 투여가 될 거고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데 시가총액은 이만큼 커졌고, 글쎄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셀트리온 형제들을 그걸 메인으로 삼아서 주가를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과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기업들은 다 단기간에 어떤 이슈가 엮이고 테마가 엮이면 급등 뻥뻥하고 뭐 쥐들 가치도 모르고 뭐 미쳐 날뛰고 있는데 셀트리온 형제들은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참여하고 있는 주주는 더 많고요. 지금 셀트리온 형제들이 전체 시가총액 비중만 따지면 거기에 따지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는 영역만 놓고 보시면, 거래 자금들만 놓고 본다면 엄청난 수치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잡주들이 움직여가지고 그런 시세 내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셀트리온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모든 기업이 뭐 밸류만 쫓아가냐고요. 그렇죠? 모든 기업이 밸류만 쫓아가냐고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보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우리가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폭넓은 가치를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냥 진짜 뭐 이 약이 어떻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네가 가치가 어느 정도, 이거 말고요. 이런 가치들, 제가 방금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이 기업의 가치와 능력을 제대로 평가를 하면 진짜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 거죠. 앞으로 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코로나가 생긴다라는 것을 과연 뭐 누가 알고 있겠어요? 솔직히 누가 알았어요? 2, 3년 전에 셀트리온 주주분들 코로나 치료제 이렇게 개발할 것이라는, 임상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바이러스도 없는데 무슨 치료제를 만들어. 하지만 이렇게 시대가 갑자기 급변하고 뭔가 없던 게 생기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도전장을 내리고 뭔가 지금 여기까지만이라도 해낼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런 기업 자체를 우리가 정말 좋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재무적으로 아니면 뭐 앞으로 뭐 셀트리온이 어떤 전망 뭐가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걸 더 중요하게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런 걸 더 높게 평가하고 싶고, 이게 진짜 찐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어떻고 뭐 중요합니다. 주가에 대한 차익 시세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잠깐 시세 안 내주면 뭐 어때요? 이 기업의 가치는 정말 앞으로 더 엄청날 텐데. 그렇죠? 금전적으로, 금액적으로, 수치적으로 기업을 가치를 평가할 게 아니라, 저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진짜 전 세계의 그 많은 기업 중에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되겠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고. 또 많은 기업들이 백신이나 치료제 뛰어들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단계까지라도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셀트리온 형제들의 주주인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 굳건히 믿고 자꾸 뭐 좀 잡음, 노이즈 이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기업의 가치는 돈을 벌어서 얼마큼의 가치다 이거보다 말씀드린 이런 부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는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이번 영상에서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눈으로는 좀 뭐 뭔가 띄워놓고 이런 게 없어서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뭐 대본 없이 그냥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다소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주분들 좀 힘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시세로만 놓고 보면요, 뭔가 한 번에 더 추가적인 어떤 시세를 좀 내줄 것 같은 약간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요. 지금 뭐 메이저 수급을 우리가 무조건 그냥 메이저가 샀으니까 더 간다 만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는데, 사실 메이저 수급의 의미를 두는 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의 이제 뭐랄까요, 결집력이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주가 변동에 따른 결집력이 있는 수급이라고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무조건 뭐 외인이 샀으니까 가고 기관이 샀으니까 가고 이거보다도 약간 이런 식으로 결집력 있는 어떤 움직임은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집력적인 행동, 액션들, 이거는 좀 추가적인 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비중을 싣거나 새로 막 들어가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대응을 해주셔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주식은 항상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여유 있게. 우리 슈퍼리치님 영상 보니까 어떤 분께서 뭐 어머니 자금까지 어머니 돈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안 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진짜 너무 재밌게 웃었는데, 이게 웃을 일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돈은 진짜 얼른 돌려드리세요. 슈퍼리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돈 좀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내 돈이 아닌 은행 돈도 얼른 좀 일단은 갖다 도로 좀 반납을 좀 하고요. 여유 있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뭐 잘못되기 때문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무리해서 좋을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하시면, 우리 VIP님들 거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들로 이렇게 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일정 비중으로 꾸준하게 하시는데, 그쵸? 일정하게 꾸준하게 하면서 분할로서 계속 매도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일정 비중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수익이 정말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대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막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뭔가 엄마 내가 엄마한테 더블로 돌려줄게 이런 약속만 안 하셨으면, 그쵸? 그냥 무리하지 않고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하루에 20만 원 돈 벌고 200만 원도 벌고 하시던 분이 꾸준하게 7개월 동안 리딩비 120만 원 들이시고 오셨는데 벌써 9,100만 원. 올해 끝나기 전에 이제 며칠 남았죠 아직? 올해 끝나기 전에 1억 채우는 게 목표라고 하셨어요. 거의 다 지금 채우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범위 내에서 그냥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처럼 좋은 기업들 저희도 들고 있어요. 뭐 하다못해 대표적으로 카카오, 현대차 같은 기업들도 들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들고서 아직도 수익 중이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묵직하게 가져갈 것들은 묵직하게 그냥 시간을 좀 투자하면서 가져가고, 그 밖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좀 챙기기도 하고, 그렇죠? 뭐 메디포스 같은 것도 하루에 12% 가까이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한 7, 8% 수익 챙기셨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좋고,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중장기로 좀 가져갈 종목, 혹은 단기 스윙 패턴으로 접근할 종목, 이런 거 좀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셀트리온 형제들은 진짜 가치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가치에 동참하시는 분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들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좀 꾸준하게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에 접근해 볼 만한 좋은 종목, 좀 나는 공격적인 거 좋아한다. 녹십자세를 52,500원 부근에서 아니네요. 시간외가 많이 올라갔구나. 시간외 많이 올라갔네요. 시간외가 54,200원까지 올라갔네요. 단가가 좀 달라지는데 한번 우리 볼까요? 54,200원. 이제 시간외가 여기서 마감이 됐으니까 54,000원까지 시가를 내려주면 오히려 이 라인이 지지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이제는. 그럼 시가 밑에 54,000원 이렇게 잡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시가 밑에 54,000원. 자, 시가 밑에
54,000원. 요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한번 소액만 한 비중 뭐 한 2% 3%만 그렇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것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대감이 좀 커요. 그래서 지금 한 템포 늦긴 했어도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만한 매력은 있습니다. 거래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요거는 시가 밑에 54,200원 요렇게 공격적인 패턴 한번 잡아보시고, 나는 조금 너무 공격적인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스마트 8,650원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8,700원이나, 그러니까 8,600원에서 700원 사이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스마트 내일 월요일 날 한번 눌려줄 것 같으니까 그런 단가 집중해서 한번 좀 잡아보시고요. 일단 이렇게 두 종목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형제들의 그런 가치를 통해서 들고 계신 것처럼 저도 좀 뭐 한 1년, 2년 이렇게 해서 좀 내년을 좀 괜찮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내년에 대한 가치가 좀 빛날 수 있는 종목들도 편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없으면 진짜 소외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원님들도 반도체 섹터 종목들이 갑자기 한번 엄청나게 올라오고 할 때 우리는 제약주만 들고 있으니까 소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여러분들 내년에 소외되실 거예요. 내년에 시장 좋은데 그냥 손가락 빨고 구경만 하고 계실 거예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막말로 뭐 국내 증시 장 좋은 날이 뭐 얼마나 된다고. 최근에 뭐 3월 이후로 진짜 미친 듯이 상승은 보이고 있지만 체감 지수로 따지면 진짜 와 이거는 닥치고 고다 싶을 정도로 좋은 시장은 1년에 며칠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날들 혹은 뭐 단기적으로 파동상 흐름상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시장 내년에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손가락만 빨고 계실 거냐고요. 그렇죠? 이럴 때 오셔가지고 같이 좀 해보고, 괜히 엄마 돈 가지고 아버지한테 빌려서 하지 마시고 본인 여유 있는 자금으로도 내 돈 가지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시라고요. 단기간 3개월 프로젝트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또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뭐 계좌를 몇 배 만들어 드릴게요, 대박 만들어 드릴게요, 이 약속은 못하지만 우리가 그냥 꾸준하게 같이 해왔을 때 아까 우리 1억 찍으신 그런 회원님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해올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이면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접근하실 때 조금 수월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교육 자료들 직접 다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또 제공을 해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도 또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이어도 괜찮으니까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여러분들 보이시는 금액 그대로 참고하시면 돼요. 뭐 더 비싼 상품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말장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고, 항상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들 옆에서 영원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